테리 프랑코나 감독의 마지막 해였는데 맞아요. 그런 예. 성적을 거뒀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 39살의 젊은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호세 라미레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파워 히터가 나와줘야 된다. 아, 진짜 차기다 진짜. 그러면 나한테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시내티 프리뷰에 이어서 오하이오주 라이벌이죠, 클리브랜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언제나 동부지구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인데 지난 시즌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팀 이름을 가디언즈로 바꾼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전년 대비 16승이 깎인 시즌이었어요. 승률 6분 9리였는데 이게 2012년 이후 최저 승률이었어요. 2012년이 출신 선수의 클리브랜드 마지막 그렇죠. 해였는데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을 했고 테리 프랑코나 감독의 마지막 해였는데 맞아요. 그런 네. 성적을 거뒀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 그 이유는 역시나 타선이겠죠. 네. 타선이 타율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장타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홈런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였고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정리했던 문장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이 익스펙테이션, 디서포이팅 아웃컴. 기대는 많이 되는 시즌이었지만 결과가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가장 좀 잘 압축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을 돌아보면은 가장 먼저 테리 프랑코나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스티븐 보트 신임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39살의 젊은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더 이상 없던데요? 특별한 영입이 없어요. 네. FA 선수 보시면 이제 뭐 오스틴 해지스, 벤 라이블리가 이제 그나마 데려온 선수이기도 하고 트레이드로 스캇 발로우와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 계약을 보니까는 하이메 바리아와 타일러 비디, 카를로스 카라스코 재계약했죠. 다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카라스코가 돌아온 게 지금까지 클리브랜드의 오프시즌에서 가장 반가운 일이었죠. 크리스 안토네티 사장이 오프시즌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돈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레인저스와 마찬가지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계권 발리 스포츠 문제 때문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바람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가뜩이나 마켓 규모가 적은 팀인데 돈을 쓸 수 있는 자금력이 한정되다 보니까는 지금 움직임이 최소화됐고, 그래도 저는 클리브랜드가 제가 좀 아쉬운 행보로 꼽았던 거는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서 팜을 강화하든지 이런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토네티 사장이 앞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전혀 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죠.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오프시즌 행보고요. 관전 포인트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관전 포인트는 소총부대로 일낼 수 있을까? 아, 비슷하네요, 역시. 네. 클리브랜드 현재 로스터 구성을 보면은 호세 라미레스를 제외하면은 파워를 보태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죠. 보 네일러 정도가 그나마 좀 보탤 수 있고, 마이너에서 지금 올라온 선수 중에 존 켄지 노엘이라는 선수나 카일 만자르도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로스터에 들어있는 선수들로는 결국에는 올해도 소총부대가 돼야 되는 클리브랜드 인데, 그러려면은 좀 더 타석에서의 인내심이 필요한 클리브랜드 타자들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타율은 높았지만 출루율은 리그 하위권이었고 전체적으로 타석에서 너무 적극적인 타자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홈런을 많이 치지 못한다면은 많은 출루로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대포를 장착하라였어요. 2022년에 팀 홈런 전체 29위, 또 지난해는 팀 홈런 최하위였습니다. 물론 클리브랜드가 홈런을 펑펑 치는 팀은 아니었는데 29위 워싱턴과의 차이가 27개 났다는 거는, 이거는 홈런 생산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클리브랜드가 작년에 팀 득점이 662득점으로 전체 27위였거든요. 근데 주자가 나갔을 때 들어선 타석을 찾아보니까 11번째로 많았었고, 득점권에서 들어선 타석을 보니까 전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주자들을 불러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답답한 야구가 이어졌다는 건데, 이 답답함을 해소를 하려면 결국에는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 홈런이 모든 경기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을 더 못 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세 라미레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파워 히터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 후보는 조시 네일러와 보네일로, 여기에 파워가 좀 카일 만자로도가 좀 힘을 합쳐줘야 클리브랜드가 지난 2년간의 약점들이 또 한 번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셰인 비버와 엠마누엘 클라스의 트레이드인데, 아무래도 지금 오프 시즌 중에는 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
결국에는 클리브랜드가 포스트 시즌 경쟁력이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렵다면은 셰인 비버는 이번에 FA가 되고, 클라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이제 가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선수를 빠르게 트레이드하면서 앞서 안토네티 사장이 얘기했던 팜 강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거든요. 클리브랜드의 올 시즌의 과제는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클라세는 괜찮을까였어요. 홈런을 제가 앞서 주문했지만은 클리브랜드가 뭐 홈런을 작년보다는 많이 쳐야 한다는 거지 팀 홈런 1, 2위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클리브랜드는 지금 팀 컬러 봤을 때 지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팀이고, 그러면은 근접전 승부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점 차 이내 승률을 찾아보니까는 2022년에는 5할 8푼 9리였는데 작년에는 4할 8푼 3리로 5할이 되지 않았거든요. 클라스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이유가 2년 연속 세이브 1위에 오르긴 했지만은 2022년에 42세이브 4불론이었는데 작년에는 44세이브 12불론이었어요. ERA도 1.36에서 3.2까지 올라왔습니다. 9인당 탈삼진도 9.54개에서 7.93개로 떨어졌고요. 스플릿 성적을 제가 보니까는 이 선수가 원정 성적이 항상 좀 문제였습니다. 2022년에 비하면 이제 원정 성적이 작년에는 더 나빠졌어요. 36게임 나와서 ERA가 4.81, 피안타율이 2할 3리. 근데 이게 굳어지면은 스웨드 시장에서는 클라스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스를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 팔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신임 감독 스티븐 보트의 리더십입니다. 비싸네. 네. 네, 아무래도 스티븐 보트가 선수 시절부터 선수들에게 상당히 인망이 두터웠던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됐는데, 시카고 컵스의 전 감독이죠. 데이빗 로스랑 좀 느낌이 비슷한. 맞아요. 네, 비슷하네. 당장 클리브랜드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라고 스티븐 보트를 선임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빅리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형님 리더십을 스티븐 보트가 잘 보여주는 게 클리브랜드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았던 게 이제 새로운 시대였어요. 2022년에 팀 이름 바꾼 것에 발맞춰서 클리브랜드가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해 17명이 데뷔를 했고, 작년에도 야수진 평균 연령이 26.6세, 소수진은 26.1세였거든요. 여기에 60대 중반의 프랑코나 감독이 이제 물러나면서 39살의 스티븐 보트가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까지 이제 젊어진 팀이 된 거예요. 보트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선수로 뛰었던 감독이잖아요. 선수 시절에 리더십이 좋았었고 이미 본인도 감독이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느낌상 이 감독이 통계 분석에 강한 뉴스쿨은 아닌 것 같아요. 올드스쿨에 가까운 용어로 보여지는데, 하나 고무적인 게 인터뷰를 최근에 제가 보니까는 자기가 리더인 거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그렇죠. 내 주변에 많은 스마트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 운영하는 거를 봐야 이 감독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였었고, 가장 경기를 해야 되는 거는 억지로 프랑코나 감독의 색깔을 지우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코나 감독의 색깔을 지우면서 보트 감독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보트 감독이 어떻게 클리브랜드 선수들을 잘 통솔을 해서 끌고 갈지가 저는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제 주목할 선수는 개빈 윌리엄스입니다. 테너 바이비가 지난 시즌에 신인왕 호투표 2위까지 오르긴 했지만, 클리브랜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개빈 윌리엄스거든요. 개빈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 데뷔해서 뭐 제구도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 스타프 자체가 에이스급 스타프를 가지고 있고 체격 조건도 정말 좋아요. 유현진 선수가 붙을 때 봤잖아요. 저희 모두 다 이제 훌륭합니다, 진짜. 셰인 비버도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클리브랜드 마운드를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는 개빈 윌리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풀타임으로 꾸준히 로테이션을 도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주목해야 할 선수 셰인 비버입니다. 지난 시즌에 셰인 비버가 또 부상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2021년에 어깨 부상으로 이 선수가 셧다운이 된 적이 있는데, 작년에 또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128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었잖아요. 특히 포심의 평균 구속이 원래 93, 4마일 정도 나왔었는데 91마일로 느려진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나이가 투수가 들면서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이치인데 그 시기가 조금 일찍 찾아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선수도 FA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클리브랜드도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타이밍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셰인 비버가 잘해줘야 비버도 좋고 클리브랜드도 이제 이 선수의 트레이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클리브랜드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주목할 만한 선수로 뽑아왔습니다. 최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브랜드는 최고의 시나리오 하나는 나왔어요. 드래프트 전체 순위를 차지했죠. 그치, 그러니까. 2%의 상률을 뚫고 차지를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땡 잡았죠. 뭐.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클리브랜드 팬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셰인 비버와 에마누엘 클라스의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그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면서 팜을 보강하는 게 현실적으로 클리브랜드의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클리브랜드는 멀리 봐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나무부터 숲을 봐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가야 될 선수는 어떻게 나가줘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제 클리브랜드도 미래를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최고 시나리오는 본 에일러가 포수 OPS 1위에 오른다. 작년에 67게임 뛰고 본 에일러가 OPS 0.809 기록했어요.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은 작년에 애들 넣치면 OPS가 0.809였습니다. 이 선수가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구안과 파워를 갖춘 포수다 보니까 OPS형 타자로도 불리는데 이 선수 지난 두 시즌에 트리플 A에서의 OPS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합 0.885더라고요. 트리플 A 전체 400타석 이상 나온 포수 가운데서 3위였습니다. 만약 이 기록을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여줄 수 있으면은 포수 OPS 1위가 허황된 꿈은 아니에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이라서 작년에 400타석 이상 나온 포수 가운데 OPS 1위가 션 머피였습니다. 0.844였어요. 보네일러가 만약에 트리플 A에서의 기록을 재현을 한다면은 충분히 뭐 OPS 1위는 넘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클랜드보다 공격력 및 진짜 차기다 이제. 그러면 나한테야? 그건 아닌 거야. 클리브랜드가 마운드보다는 공격력이 문제가 있는 팀인데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성적이 더 떨어지면은 정말 최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뽑아왔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까지 막 최악의 악수를 두지는 않아요. 좀 인간 있게 가져와야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간이 명간이었답니다. 리빌딩이 진행 중이고 있는 팀인데 계속해서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고 옛날에 뛰었던 감독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현재 클리브랜드에서 이것만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없어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되는 팀이 계속 뒤를 돌아본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클리브랜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적어봤습니다. 저희가 클리브랜드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클리브랜드도 새로운 시대를 맞춰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보트 감독이 과연 어떤 색깔의 야구를 추구를 할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빨리 좀 시즌이 개막이 돼서 보트 감독이 야구를 직접 봤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클리브랜드의 올 시즌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